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형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대한항공은 386석 규모 보잉 747 항공기를 이용해 한인들의 귀국을 돕게 됩니다.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에 단속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면제는 물론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카고의 주 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듯한 패러디물을 올리고 도시를 청소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은 세입자에게 살해당했으며 80대 한인 남성은 산책 중 랭견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현재 위치 맞은편 건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로어 맨해튼으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건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지아주 시설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형 전세기가 투입됩니다. 대한항공은 386석 규모 보잉 747 항공기를 이용해 한인들의 귀국을 돕게 됩니다.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치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행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을 갖춰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움직이는 페리 비행을 합니다. 한국인들을 태우고 돌아가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에서 출발해 한국 시간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 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우선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의 ICE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4시간 30분 거리 떨어진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한 뒤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차로 약 50분 거리인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대형기 이착륙에 제약이 있는 점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10억 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LG에너지 솔루션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조지아주에 구금 중인 우리 국민 귀국을 위한 전세기 투입에 필요한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비용 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의 미국인 노동자들이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명받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은 공장 건설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지만 막상 다수 외국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반감을 가졌으며 그런 감정이 이번 단속의 발단이 됐다는 관측입니다. ICE가 지난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의 현대차 그룹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한 노동자 475명을 체포한 뒤로 이 지역 노동자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와 LG가 현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조지아주 지역 노동조합들이 현대차와 하도급 업체들이 비자 면제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밖에 있는 기본적인 건설 작업에 한국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사용한다고 불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조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시멘트를 붓고 철제를 세웠으며 목공 작업을 하고 배관을 설치했다고 믿는다고 전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장이 들어선 지역의 일부 미국인 노동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이 76억 달러나 보조하는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공정한 기회를 받지 못했다고 불평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때 통상 자국에서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데려오지만 그런 일자리를 원하는 미국 노조들이 이런 관행에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일자리를 미국 노동자에게 맡기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공장 건설엔 고숙련 노동자가 필요한데 배터리 산업 자체가 생소한 미국, 특히 남부 조지아주 같은 지역에선 그런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미국 노동자보다 말도 통하고 일을 편하게 시킬 수 있는 한국 협력사 직원을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현안 해결을 위해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단속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 면제는 물론 한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협상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 13년째 공전 중인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을 위한 입법과 전문직 취업비자 쿼터 확대를 공식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한 한시적 특별 비자 발급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미국의 태도 변화 여부입니다. 이번 단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힌 미국의 이민 당국은 한국에 대한 예외 및 유화적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한국의 차관급 소통을 먼저 요구하는 등 한미 간 빠른 소통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이 나라의 배터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를 아는 사람들을 데려와 잠시 미국에 머물며 우릴 돕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문제가 된 비자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끌어내는 것이 당장 불거진 사태를 해소할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통해 전략산업 인력 투입을 이른 시일 내에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 E4 등 한국인 특별비자 신설, H1B 등 취업비자의 쿼터 확보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한미가 논의하자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인종, 언어 등을 근거로 한 이민당국의 무차별 단속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다른 지역에서 불체자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IC가 인종, 스페인어 사용 여부, 특정 지역 거주 여부, 직업 등만을 근거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1, 2심 명령을 정지시켰습니다. 대상 지역은 LA 등 캘리포니아주 남부의 7개 카운티입니다. 앞서 LA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월 인종, 언어 등 일부 요소만을 근거로 한 무차별 단속은 수정헌법 4조 위배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지난달 제9연방항소법원에서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에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급법원 판사들은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의제를 합법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 대법원 다수파가 LA에서 자행되는 인종 테러 행진을 주도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도 최고 법원은 오늘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적법 절차 없이 LA 주민들을 인종차별적으로 프로파일링하고 증거나 영장 없이 납치해 데려갈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개인의 자유의 기반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시카고에 주 방위군 투입이 임박한 가운데 대규모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에 전쟁을 선포하겠다는 듯한 패러디 게시물을 올리고 도시를 청소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토안보부가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으로 불리는 단속 관련 보도 자료를 통해 범죄 기록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IC의 공보 담당 트리샤 맥라플리는 어떤 도시도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공무원들과 이민자 옹호자들은 주민들이 체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단속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는 일리노이 이민자 난민권리연합에 따르면 7일 시카고 남서부 지역에서 최소 3명이 체포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시카고와 전쟁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가짜뉴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우린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들을 청소하려는 것이다면서 매주 주말마다 5명을 죽이지 않도록 청소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다. 그것은 상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한 1979년 영화 지옥의 묵시록을 패러디한 밈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의 명대사를 패러디한 난 아침에 맡는 추방 냄새를 좋아하지란 문장도 올렸습니다. 또 시카고는 왜 국방부를 전쟁부라고 불리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주 방위군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LA 지역에서 한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70대 한인 여성은 세입자에게 살해당했으며 80대 한인 남성은 산책 중 맹견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필렌 거주자 57세 마거릿 미니어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던 집주인 72세 한인 여성 민디 금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는 지난 2일 금 씨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금 씨는 실종 전 마지막으로 오렌지 카운티 터스틴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사 결과 금 씨의 최종 행적이 필렌 지역임을 확인했습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금 씨 소유 주택이 있는 곳으로 향했으며 해당 주택은 용의자 미니어가 금 씨로부터 임대해 거주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주택 내부를 수색하던 중 금씨의 유해를 발견했고, 이에 따라 당국은 미니어를 금씨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인 사망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6시 45분쯤 노워크 지역에서 로트와일러 2마리가 산책 중이던 86세 남성을 갑자기 공격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과다출혈 등으로 병원으로 이송, 응급수술까지 받았지만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일 오전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남성은 개들에게 왼쪽 팔 등을 물렸고 동맥이 손상돼 심한 출혈이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한인으로 확인됐으나 사건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공격한 견종은 대형견인 로트와일러로 견주도 없이 목줄이 풀린 채 주택가를 활보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이 확정되면서 이전을 위한 건물을 물색해오던 뉴욕 총영사관이 현재 위치 맞은편 건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로어 맨해튼으로 이전을 검토했지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현재 위치와 가까운 건물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 영사관은 연말까지 현재 건물 위치에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건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 건물은 1947년 지어진 2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당초 이전 주소로 로어 맨해튼에 있는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됐지만 민원인 접근성 문제점 등이 불거지면 결국 현재 청사에서 가까운 장소로 이전이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사관은 새로운 건물 1층과 2층을 계약한 것으로 전해져 건물 1층에 민원실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은 6층에 위치해 있어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재 총영사관이 위치해 있는 건물 소유주인 무역협회가 1억 달러를 들여 건물을 리모델링하게 되면서 올해 말까지 비워주게 됩니다. 새 청사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 단독 청사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무료 인터넷이 지원되는 크롬북을 제공합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브롱스의 드윗 클린턴 고등학교에서 뉴욕시 청소년의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 전역의 1,700개 공립학교 35만 명의 학생에게 무료 인터넷 지원 크롬북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멜리사 아빌레스 라모스 뉴욕시 교육감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학생들의 미래 성공을 위한 기념비적인 투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크롬북은 일부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낡은 장치를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학기부터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정책에 대한 보완적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롬북 제공은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뉴욕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빅애틀 커넥트 프로그램은 확장입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된 크롬북은 T-모바일 LTE 또는 5G 액세스가 가능한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액세스가 없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빌레스 라모스 뉴욕시 교육감은 크롬북 배포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며 5년 이상 된 기기를 사용하는 학교,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학생, 빈곤층 학교 등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시미래센터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브롱스 가구의 22% 이상이 가정에 인터넷이 없으며 약 3명 중 1명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뉴욕타임스가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가 2019년 북미 협상 국면에서 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려고 해군 특수부대를 침투시켰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 민간인들을 살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시 뉴욕타임스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시점에 북한에서 많은 스파이 색출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구축해둔 북한 내 휴민트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작전과 관련해 북한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5일 관련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의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부가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선 1960년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공식적인 기도 행사나 성경 공부 등이 금지됐습니다. 수정헌법 정교 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기도 보호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루이지애나, 아칸소 등 일부 주에서 도입된 종교적 상징 반입 허용 등이 유사한 사례로 꼽힙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 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는 2023년 8월 에어비앤비 금지령을 시행하며 아파트 공급은 늘어나고 렌트 가격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불과 2년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 웹사이트 스트릿 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뉴욕시 아파트 평균 렌트비는 2023년 8월 대비 8.1% 상승한 3,730달러에 달했고 아파트 공실률은 2년 전보다 0.5% 줄었습니다. 반면 호텔 숙박료는 급등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의 호텔 평균 1박 숙박료는 325달러로 2023년 8월 288.75달러 대비 12.6%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3.6%를 기록해 뉴욕시 호텔 숙박료 상승률은 약 4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4일 공개된 뉴욕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332개 버스 노선 중 186개 노선이 정시 운행, 속도, 서비스 지연 빈도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D 또는 F 등급을 받았습니다. B 이상 등급을 받은 노선은 27개에 불과하며 A 등급은 7개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대다수 노선이 낮은 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으로 버스 몰림 현상과 정시 도착 실패를 꼽았습니다. 특히 맨해튼 버스 노선의 73%가 D 또는 F 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 평균 속도가 시속 6.49마일에 불과한 등 운행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혼잡 통행료 프로그램 시행으로 혼잡 완화 구역에서 운행된 106개 버스 노선의 운행 안정성은 9.2% 개선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하루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1도, 섭씨 1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